자, 이제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는 여기 있어요.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런 게 있고, 고도지구는 이제 세분되지 않았고요.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자연, 시가지, 특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외우기 쉽게 좀 순서를 약간 바꾼 거예요. 이제 물론 올해는 그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이제 보호지구는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아까 여기는 이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세분하고 있는데 뭐를 세분하는가 이런까지 뭐 다 일일이 기억 안 해도 돼요.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 유형이 조례 추가 세분할다. 이건 뭐 지문에 하나 나오는 정도고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얘는 신설할 수 있다. 이게 뭐 최근 한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답으로 처리된 데 있었어요. 지문지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직 여전히. 그리고 여기에 이들의 이렇게 세 분류가 이제 연결이 잘못된 것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와요 올해는 이제. 그래서 그걸 외우기 위해서 뭐 특자시 하기도 하고 이거 할 때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뭐 생태 가지고 뭐 명란절 창란절 하면서 막 했는데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안 중요하니까 올해는 이제. 또 하나 유형이 이것들의 성격. 아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색 중심 이런 공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의 성격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연 하면 자연이 연상되는 단어가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약간 이해하고 얘는 똑같이 자연이고 여기도 자연인데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노냐 이건 계속 하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해하고 얘는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자연 연상되면 맞다 그냥 하세요. 여기는 산지 구릉지가 나오고 여기는 하천변 해안변 이런 말 나오는데 그 구별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방제는 산지가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냥 그것까지 섞어서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자주 날면 그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니까 그냥 자연 연상되면 자연 경관지구, 자연 방제지구 하시고, 여기도 시가지, 뭐 주거지 중심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한다 이런 말하고, 여기는 인구나 건축물의 뭔가 이용이 많이 활발하게 되는 곳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구별을 하지 말고 시가지 연상되면 맞다 하시면 돼요. 뭐 토지 용도가 낮다 이런 말 나오고 그런데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여기 특화경관지구 얘네들은 거기서 그냥 연상하시고 바로.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특화경관지구는 그 지역의 주요 수계의, 수변,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시설물 이런 걸 보존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특화경관지구예요. 생태계는 이 뒤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바로. 중요시설물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중요시설물, 생태계 한 말 나와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여기는 이제 여기에도 뭐 전통 사찰, 문화재, 전통 사찰, 기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주변을 보호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 하는 말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크다 여기는 뭐 시설물이 나오고 건축물이 나오고 이거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 말 같이 하지 마시고 자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여기는 문화재라든가 전통 사찰 이 말이다. 물론 이게 맨날 나오면 더 많이 분석해서 설명하겠지만 그 정도 아니니까 나오면 여기는 전통 사찰 사 여기는 뭐야? 역사 이것만 가지고 연결하는 거 가지고 수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수변 어디 나와야 돼요? 여기는 안 돼요. 다른 것들은 구별할 게 없어요. 이제. 이거 두 개만 구별하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해야 되고요. 그냥 바로 아까 한 것처럼 여기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왜? 다 알아요. 주거 기능 그리고 유통 기능 관광 기능 이런 말 다 나와요. 안 나오고 복합은 이거 둘 다 섞인 거. 특정은 이거 세 개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이제 특징 확인했습니다. 얘네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읽고 여기는 뭐 이 뒤는 보지 마시고 뭐요? 주요 수계 수변.
얘하고 이 뒤가 약간 여기도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르거든요. 수변하고 이걸 막 섞어서는 안 돼요. 이 통째로 이래 붙이거나 통째로 여기다 붙일 거니까 수변이 있으면 특화, 사찰이 있으면 역사문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용도지구의 특징 봤어요. 여기에는 용도지구의 성격도 있는데 그 시험 안 물어봐요. 너무 뻔한 거니까 이 단어에서 연상할 수 있으니까 안 물어봅니다. 얘하고 얘는 우리가 공부 안 하면 틀리고 얘하고 얘도 공부 안 하면 틀리니까 얘는 물어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의 성격 봤고 신설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설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들이 조례로서 할 수가 있는데 조례로서 여기 있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9가지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랬죠? 신설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볼 때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건폐율을 더 작게 하면 강화하고 건폐율을 크게 하면 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인데 강화 완화가 가능한데 그건 여기에 있는 걸로 가능한 것이지 얘가 만든 거 새로 만든 얘 가지고 완화하면 안 돼요. 얘 가지고 용도지역 앞으로 공부하는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자체장이 지멋대로 국법 질서를 흔들 수가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규제를 하도록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제 얘 가지고 한 건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이걸 완화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장이 지가 무슨 용도지구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유분방지구 해가지고 막 이 토지는 미멋대로 써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나? 어쨌든 강화하는 건 돼요. 강화하는 건 여기를 만들어서 그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건 되는데 완화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 이렇게 물어보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자연취락지구 하니까 건폐율을 올려줬잖아요. 아까 얼마까지? 뭐 하라고 했잖아요. 자취할 때. 60까지 올렸잖아요. 이렇게 완화도 되거든요. 완화할 수 있고. 근데 이 새로 만든 용도지구 가지고는 완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 꼭 하나만 하시오. 신설할 수 없다 이 말로 답을 처리한 것은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얘 가지고 답을 처리 안 하고 이거를 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완화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그거 하나 보시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조례로 하는 거. 조례로 하는 거 더 보겠습니다. 조례로서 이제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행위 제한. 조례로서 뭐 할 수 있다? 행위 제한. 근데 행위 제한은 조례로 행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난다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지구에서 경관의 조성, 형성,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죠? 맞겠죠. 여기에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관지구를 정했어요. 근데 수변 경관지구 옆에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너무 들어서면은 거기 정관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조례가 여기서 뭐 5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로? 조례로. 그게 조례로 수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방제지구도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우리 법에는 건축물을 그랬는데 저는 하루가 그 조사가 이상한데 어쨌든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저 표현대로 그냥 할게요.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게 조례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지구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뭐 마찬가지죠.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조례가 정하면 못한다 이 말이나 뭐 같은 말을 볼 수 있어요. 행위자는 뭘래요? 조례로. 그 말은 지문 중에 내가 볼 때 그냥 맞는 말로 나올 거예요. 맞는 말로 거의 맞는 말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조례가 아닌 걸로 제한한 게 있어요. 그거는 기억을 꼭 해야 돼요. 고도지구. 여기는 세모하고 이거 아까 공부했네요.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무슨 법?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개발제한법. 개발제한제가 있거든요. 생각 안 나면 개법이라고 해요. 개만 생각나면 돼요. 시험장에서.
근데 개법 그런 개가 하도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개발제한법.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용되는 행위도 개발제한법이 있어요. 이런 조례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최근에 나와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 관련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5월주는 이런 거 안 해줘 이제. 이거 바탕이 돼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 이제. 이 개발진흥지구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뭐 계획관리지역이다, 무슨 일반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공부한 것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통제하게 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에도 또 이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줘요. 또 그러면 얘가 적용돼요. 다시 자 만약에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때 써요. 그럼 무엇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대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면 읽을 때 어려우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짐작하는 분 있을 거예요. 개발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럼 조례가 이 지역에 있는 건축 행위를 조례가 제한해요. 그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규제가 돼요. 근데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또 뻔한데 요건 이제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왔던 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강의 안 하는 부분인데 그냥 소개만 하고 안 할 겁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개발진흥지구가 적용된데 이거를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중이에요. 지금 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만들기 전에는 여기 아까 일반 공업적에서 가능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틈을 빌어서 개발이 진행이 되버려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잠정적으로 조례가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이것이 꼭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 용도지에 맞게 개발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뭐 이것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좀 많이 나오면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안 하는데 요거에 지금 좀 전에 요거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건 거의 써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강의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이제 다른 것도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항상 제가 뭐 비유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칠 때도 눈 찌르기, 코 때리기 이거밖에 안 가르쳐요. 써먹을 수 있는 것만 해요. 써먹어요. 이건 거의 UFC 챔피언급들이 써먹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해도 못 써먹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럼 무엇에 따른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 어딘가 몰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무슨 법률에 따른 계획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법률에 따르면 되는 거고 안 쓸게요. 너무 다 어디나 써먹는 거니까. 지구 단위 있으면 지구 단위에 따른다. 좀 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나올 답은 아닐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 이제 답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 자 이건 집단 지락지구 무슨 법? 개발제한법. 자 고도지구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하죠. 다른 걸로. 자, 고도지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주에 공항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주변에 고도지구 만들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 만약에 군사공항이다.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하다가 심의해서 도시군 여기가 고도지구가 됐습니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서류를 알려주기 연락.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면 뭐예요? 지형도면 고시한다. 그럼 이제 여기가 지형도 고시한 날 고도지구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건축물을 만약 100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100m를 초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미 공사 시작한 사람은 100m 초과할 수 있다. 이미 시작한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높이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높이를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조례는 나중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지자체 자기 결정 고시하는 거고 지방의 의견 들어가지고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고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 근데 이 높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례로 안 만들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초과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나중에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모르니까 자꾸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냥 이거 외우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 얘는 개발제한법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그걸로도 해결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방제지구가 있어요. 방제지구는 이제 그 도시군관리부 지자체장이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재량사항인데 이 두 곳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중요도는 아주 높은 건 아닌데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바다가 있고 이렇게 이제 육지 부분이 있습니다. 파도가 자꾸 쳐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침식이 되고 있어요. 깎아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건데 여기가 이만 깎였어요. 여기 건축물 건축허가 그냥 자유롭게 해주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안침식관리구역 하는데 연안침식관리구역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방책을 그러니까 방파제라든가 이런 설치해서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방제지구를 지정해 줘야 돼요. 풍수해나 산사태가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만 나오면 다른 데서 중요한 의미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안 물어보고요. 풍수해 산사태 기억 안 해도 돼요. 풍수해나 산사태가 10년에 2회 이상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 이런 안 봐도 돼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동일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데는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틀리게 나올 거예요. 10년에 몇 회?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기는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해야 돼 여기는. 다른 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넣을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가 이제 연안침식관리구역 중에 연안수역이라는 게 있고 연안수역. 바닷가에 바다 부분. 그리고 연안유격이 있어요. 그러면 방제지구는 수역에 지정해야 돼요. 유격에 지정을 해야 돼요. 유격. 연안유격에 하나다. 이거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보고 지금 본 거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요. 어떠한 특정한 용도 지역에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을 전제한 거잖아요. 용도 지역에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토지의 쓰임새를 단순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다양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복합용도지니까 또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을 때 그리고 상업지역 네 가지가 있어요.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토지에 지금 현재는 좀 단순할 수 있는데 그걸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다음에 여기도 지정하면 안 돼요. 여기는 단순하게 활용해야 돼요. 아주 최적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최적한 양호한 상태의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여기는 좀 편리한 거 하니까 여기는 좀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복합용도지구는 전용주거지역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준주거지역은요? 아니에요. 어디가 대상이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은요? 아니에요. 상업지역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도 답이 나왔습니다.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어디가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겠어요? 일반 공업지역. 여기는 공해성 공업. 이거 다양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만 있어야 돼요. 여기는요. 최고로 다양한데 뭘 하겠어요? 나머지에서 한 군데 복합 용도지구를 혹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다? 여기에서. 어디에? 계획관리죠. 도시어로 편입 예상되는 거.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일반 일일개 해서 외우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빡했다가도 일반 공업인가 일반 상업인가 할 때도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추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일일개 하고 넘어가든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반 주거 또 일반 뭐요? 일반 공업 또 계획관리 여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가 더 다양해져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준주거지역을 공부했는데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일부 할 수 있어요. 똑같진 않아요. 똑같으려면 아예 용도지역을 바꿔버려야 돼요.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자, 준공업지역부터 할게요. 여기는 준공업지역에는 안 되는 게 뭐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했나 안 했나? 오늘 안 했나요? 묘지는 안 된다고 했죠? 묘지 위에 공장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묘지 위락시는 안 됩니다. 묘지 위 했지만 위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아니에요. 위험물 저장 처리는 공업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묘지 위가 뭐예요? 위락시설. 자, 묘지 위에 공장 못 짓습니다. 그럼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묘지 관련 시설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일부만 되는 거예요. 위락설 안 돼요. 여기서조차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준공업에서 이거 말고는 다 되거든요. 이거 말고 아파트 돼야 안 돼요. 준공업에서 돼요. 다 이거 말고 다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를 정하면 준공업의 일부가 가능한데 뭐 아파트는 안 돼요. 이건 이제 준공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당연히. 요 아파트 너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요. 나랑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짐작하는. 노유자시설 안 돼요. 노유자시설. 그리고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이런 것들 안 되죠. 이종근생 중에 좀 많이 안 되는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많이 안 되는 게 단란주점. 그리고 안마시설소.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이제 이거 두 가지 안 돼요. 혹시 뭐 이건 또 까먹더라도 해보는데 뭐 아파트 하나 보시고 그리고 너 했으니까 이거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오면 이걸 뭐 6개를 이렇게 무도 앞글자 따고 외우느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기억이 오래 할 것 같다. 묘지위락은 해야 돼요. 준공업이 안 되는 거. 묘지위 준주거지역에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묘지위락설 준주거지역에 안 돼요. 준공업이 안 되는 건 여기도 안 돼요.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되는 일부가 가능한데 준주거지역에서 안 되는 걸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안 하고. 근데 공장 중 일부 하는데 이렇게 시험에서 안 내요. 만약에 물어보면 그것이 되는 걸 물어보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서 공부 안 해요. 나도 까먹었어요. 분석하다가. 분석은 너무 길고요.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준주거지역은 공장이 일부가 되는데 그걸 여기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이 1차 안 돼. 안 돼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역 정했을 때. 그리고 장례시설은 이게 이제 그 준주거지역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 정했을 때 장례시설 안 돼요. 이게 이제 작년인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문 중에 한 몇 년 있다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번 보는 거고. 뭐 오히려 얘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얘 두 개 한번 읽어보고 얘 정도 한번 정리해서 계획관리적은 어디를 준용한다 하는 말이 없으니까 플러스 알파 계획관리적에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16가지인가 항목이 말이 16가지지 그걸 또 세부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하는데 이거는 공부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여러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 강의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만 가져가세요.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에 여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말했어요. 그냥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반 주거지역에 이거를 이제 준주거 비슷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이는 이용 안 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담당하는 고유한 또 기능이 있어서 용도지역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바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까지만 가능해요. 이것도 3분의 1, 3분의 1까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받고 이제 지금 공부한 거 교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3페이지. 용도지구의 의의. 이건 이제 작년에 단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 없고 지문 중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용건, 용의에 대한 기존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그 목적은 몰라도 돼요. 틀리게 안 하니까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경관, 미관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뒤는 몰라. 무엇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로. 누가 한다? 그 밑에 있네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다음 페이지. 경관지구부터 9가지는 옆에 있는 말 안 읽겠습니다. 그건 뭐 뻔한 말들이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세분.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가 있어요. 특화는 뭘 체크하라고 했어요, 제가? 수변.
지역 내 주요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에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는 것. 완벽하게 문장을 다 재생할 수 없습니다. 자, 수변 이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시가지 있는데 자연은 뭐 산지, 구릉지, 시가지는 시가지 이런 말이 있고요. 방제지구와 시가지 자연의 표현이 다르지만 그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제지구의 시가지는 이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것도 시가지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시가지도 시가지고 다 연상될 수 있는데 구별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과는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자연 방제지구도 역시 자연 연상할 수 있으면 돼요. 산지, 구릉지 아니고 하천 해안변이지만 그걸 뭐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이다 생각하고 읽으시고 편하게. 자,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뭘 체크하라고 하세요? 사니까 사찰. 전통 사찰들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물 지역의 보존을 위한 것. 그 사찰만 읽어보세요. 시험에서 그냥 사찰만 보고 역사 문화 수변 보고 듣고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봐봐요. 뭐 무슨 연상이 되거나 어떤 짐작이 안 됩니다. 중요 설문과 생태계는 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자연 취락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해요? 녹관 농자, 집단 취락, 개발 제한구요. 개발 진행기구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오지도 않고요. 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에 조례에 따른 세분 하는 말 있죠? 그 세분이 여기 경관지구라든가 중요설물 보호지구라든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거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가 되는가 하지 말고 그냥 조례로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용도지구를 좀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뭐가 되는가 이거 기억하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기억도 안 나고. 자, 동그라미 1 이게 뭐야? 조례에 따른 지정, 조례에 의한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그리고 그곳에서의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책은 다른 책보다 더 말을 생략해가지고 도대체가 말이 안 되게 해놨네.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어디 있어요? 용도지구면 용도지구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어떤 책은 법령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볼 때는 그냥 거기다 한번 써줄까? 37조 1항에 따른 용도지구인데 그냥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구 이 정도 하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이게 37조 1항에 있는 용도지구거든요. 37조 1항에 9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37조 1항 할 말을 빼먹으니까 말이 이렇게 엉터리 말이 돼버렸네요. 37조 1항에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뭡니까?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이라는데 그걸 말 빼먹어서 이상했어요. 이걸 볼 때는 칠판에 설명된 것처럼 그냥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만 취지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기억 내용은 너무 뻔한 말이니까 안 나오고 디귿 네모 안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용도지구는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그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자, 방제지구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다음의 경우에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줄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단순히 여기는 방제지구입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안 되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 지자체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되고 네모 안에 연안 침식 관리구역 앞에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복습할 때 연안 무슨 연안 수역 유격 연안 유격에 한정한다. 괄호 있는 말들이 너무 어려우면 제가 안 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한 겁니다. 그냥 외우면 그냥 외워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연안 수역이 아니고 연안 유격에 한정되다. 10년에 몇 회? 2회 이상.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맨 위에 두 줄 읽어볼게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에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볼 때마다 을 하는 것을 은 이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 이렇게 났어요. 어쨌든 조례가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면은 그걸 건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이 이제 용도 경관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위 제한을 조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할 수 있고 건축물의 크기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최대 너비, 색채, 대지 안에서의 조경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경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뭐 분석을 해보니까 안 읽어도 그 말일 것 같아요. 맞는 말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맞는 말. 틀린 말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번 읽어. 지문에 나올 수 있나 보고. 자, 양괄호 2번. 비교하면 되죠. 고도지구 안에서는 무슨 그 지역의 고도지구에 공적인 목적에서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된다고 했어 안 돼? 안 되고 뭐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라고 있고 방제지구도 똑같습니다. 줄긋지 말고 한번 볼게요. 그냥 방제지구 안에서 풍수의 산사태 등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했어요. 조례가. 그럼 건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 나오고 맞는 말 나오고 맞는 말 나니까 줄긋지 말고 경관지구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양괄호 4번 자연취락지구는 0 별표 23과 같다. 여기서 아무 말도 없이 0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는 이제 법조문에 있는 아니 별표 안에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물어봐요 이것을 시험에서. 네. 자, 자연취락지구. 근데 시험에서 별표에 따른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와요. 왜 이걸 굵은글씨로 써놨는지 모르겠네. 별표에 있다 이런 말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를 왜 내요? 물어보면 이제 그 내용을 물어봐요. 우리 책이 없는데 제가 유학집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은 반 정도는 뭐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뭐 그때 이제 소개를 한번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을 알아야 돼요. 간단하기도 하고 자주 물어보니까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건축 제한 무엇에 따른다? 개발 제한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해야 돼요. 이거는 뭐라 했죠?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할 수 없다. 뭐 같은 말이죠? 똑같은 이해할 수 있죠. 특정 제한지구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호지구 안 읽어보겠고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다음의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인데 그거 다 읽을 거 없이 직접 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대통령령에 뭐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지 뭐가 정한다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자, 일단 어디다 정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무엇이 가능한가 보지 말고요. 일단 이제 일반 주거지역만 볼게요. 원래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능하고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추가로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걸 볼게요. 되는 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양이 많아져서. 양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거.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공장, 장례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아파트 노 할 수 있다 없다? 노니까 못한다. 아파트 한다 못한다? 못한다. 노유자 안 됩니다. 묘지 위락은 안 써 있지만 묘지 위락은 준공업에서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안마 단란 이건 아니고 아파트 노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에 보시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예외하는 말인데 우리가 여기 도시 기반시설 하나 봤는데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하기 결정했어요. 그럼 얘를 또 다른 이름이 생기는데 혹시 아세요? 무슨 이름인가?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생각 안 나면 이제 파주시에서 설치하기로 한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정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초단. 초등학교라든가 농어가 단독주택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서관 여러분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파주시가 도시군 기획, 도시군 관리로 설치하고 결정한다. 이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적인 사업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용적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적 사업은 좀 적용을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또는 용도지구에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다. 90페이지 용도구역 있습니다. 용도구역하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1시간이면 가능하니까 여기 있던 거 한번 정리하고 10분을 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한 게 용도지역부터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바탕이 되니까 한번 했던 거고요. 이런 이제 시험 볼 때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시작해야 되고. 자, 용도지역은 뭐 토지 용 이건 몰라도 되고요. 이제 용건 용이 이런 걸 정하고 있죠. 자, 높이도 할 수 있는데 높이는 아까 이럴 때 예를 들어줬고요. 이거를 얘가 한다 이게 아주 물어보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기본 바탕이니까 한 거고. 자, 그래서 건축의 용도. 자, 전용주거지역은 일종 단독 중심이니까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 조례로 추가로 허용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는 몰라더라도 그 취지는 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는 단독 일종 근생 말고 뭐가 가능했어요? 뭐가 플러스 됐죠? 이종 전용주거지역. 무슨 주택이 추가됐어요? 에? 공동주택. 자,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했죠?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이라 공동주택은 되지만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단독, 공동, 일종 근생. 그리고 뭐가 됐죠? 노유자 시설, 교육시설. 2종, 3종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생, 교육시설, 노유자 시설. 그리고 뭐 하나 제가 그린 거 있었는데 종교시설. 준주거지역은 허용되는 게 많아서 안 되는 걸 해놨는데 우리 교재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약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이제 준공업지역 안 되는 게 있었죠? 뭐요? 묘지 관련시설, 위락시설.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는 게 있었죠? 뭐요? 초단.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 풀 같은 게 많이 자라는데 초단도 풀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렇게 빨간색 3개 모으면 초단인데 흑사리, 홍사리, 난초 이런 게 있어요. 초단이에요. 그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가 돼요? 초단.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 된다. 이거. 건폐율 한번 지우고 해볼까? 반말한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말한 거예요. 반말 잘하는 데가 반말했네. 자, 전용 주거지역 얼마? 50. 일반 주거지역 얼마? 60. 준주거지역 70. 근데 얘만 한번 보정은 필요하죠? 3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예요? 50. 다음에 근린상업. 이거 지우는 분이 막 엄청 다 미워하겠는데 큰일 났네.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시상업, 근통일중 얼마요? 70. 여기는 80. 여기는 80. 마지막으로 90. 007 공업지역 다 얼마예요? 70. 70. 70. 나머지 얼마예요? 20. 40짜리 하나 있죠? 계획관리.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얼마부터 시작했죠?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500. 그다음에 상업지역 얼마부터 시작했죠? 안 썼네? 얼마 시작해요? 900. 용적률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100씩, 200씩 늘어나요. 200씩. 근동일중 200씩 늘어나요. 900. 그 다음에 얼마야? 200 늘어나니까 1100. 또 1300. 또 200 늘어나니까 1500. 200씩 늘어납니다. 법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막 뒤죽박죽 섞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동일중 200씩 900, 1100, 1300, 1500. 그다음에 여기는 300, 350, 400.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 계획관리 100. 또 하나. 뭐요? 무슨 녹지?
자연녹지 100, 생산녹지가 아직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게 이제 건폐율 용률을 받고 자연 취락지가 얼마까지 가능하다? 자취 60. 성장 관리관을 수립했어요. 계획 관리 지역에 얼마까지 가능하다? 성장했는데 50. 자연 녹지에 성장 관리관을 수립했어요. 얼마 가능하다? 30. 생산 관리에 성장 관리관 했어요. 얼마? 30까지. 10씩 늘어났죠? 성장 관리관. 이제 건폐율 다 한 겁니다. 동력까지 했고. 용도 지역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이런 지금 공부한 것들을 적용하면 돼요? 무슨 용도 지역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제한이 많은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로 정했는데 용도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녹지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면 돼요?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일 때는요. 세분하지 않으면 보전 관리 지역. 이제 보전만 3개만 말하면 되는데 공부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뭐 좀 까먹기도 하죠. 이렇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양이 많아서 계속 넘어가야 돼요. 반복하면서 어떤 분은 여기가 외워지는데 여기가 안 외워질 수 있거든요. 100%를 다 이해시키려면 요것만 하고도 4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넘어가서 안 되는 거는 그 다음 순환 또 하고 복사만 사고 이렇게 설설 서서히 이제 깨쳐나가야 돼요. 이제 용도지역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있죠. 매립구역이 매립 목적이 옆에 있는 다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성격이 같다. 그럼 자동 결정이 돼요. 다르다. 그럼 자동 결정 안 돼요. 도시공원 관리 결정 절차 밟아야 돼요. 도시로 자동 결정되는 게 있죠. 항만구역인데 어디에 연접해 있어요?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오항구역 마찬가지고 그리고 택지 개발지구. 또 무슨 단지? 산업단지. 그리고 뭘 생산하는 개발구역? 전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데는 뭐가 돼요? 도시로 의제됩니다. 근데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 수력발전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지정된 거가 사업에 필요가 없어서 해제가 됐어요. 용도지역이 도시로 있어요? 하는데요. 하는.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됐어요. 도시로 전치. 근데 과거로 하는되기 전에 후다닥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거까지 이제 그 내용을 취득을 받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가 나온 것이 뭐예요?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여기도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이것도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조례로서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주상 공록 여기가 복잡하니까 하는 거고 관농자는 그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관농자는. 또 이제 쓰임새가 여기서 차이가 많은지 녹지지역도 어느 도시는 녹지지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도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주상공로까지는 추가 세분을 하는데 관농자는 성격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가 세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하는 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도 용도지구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개가 있고 여기는 심지어 조례로 여기 있는 거 말고 용도지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신설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거는 그냥 맞게 알려줄 거예요. 원래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시장군수는 이걸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신설한 건 더군다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설했을 때 그 신설한 용도 원래 용도지구는 저 용도지역 행위자를 완화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신설한 용도지구로 행위자를 완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화는 되는데. 이제 용도지구 9개를 또 이제 추가로 세분할 여기 대통령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세분하는 것은 최근에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여기 세분된 여기 있는 성격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특화경관지구 하면 뭘 생각하세요? 수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요. 보전지구는 보호지구는 사찰 전통 사찰. 자연취락지구는 뭐예요? 어디 있는 취락을 정비해요? 주상공이 아니고 녹관농자.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어디 있는 취락이에요? 개발제한이고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는 무슨 법이 적용돼요? 개발제한법. 고도지구는 뭐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해요?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지구단위 계획은 됐고 어디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럼 그거 따라간다고 되니까 여기에 꼭 얽매여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행위제한 받고요. 그리고 이제 방지지구를 꼭 지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지정해야 돼요. 근데 어디? 집년에 몇 회? 2회. 그리고 연안 침식 관리구역 중에 연안 6개에 지정을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어디 지정하는 거죠? 일반 계획. 근데 일반 중에 빠지는 게 하나 있죠. 어차피 현재 복잡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빠져야 되는 거.
일반? 아까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했잖아 제가.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합 용도지구니까 일반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빠지는 게 어디예요? 어차피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일반? 그럼 이제 그냥 할게요. 일반 상업지역은 빠져야 되고 걔는. 그러니까 어디예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가 적용되면 준주거지역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었죠. 뭐가 안 돼요? 공장이나 장내 있어요.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가 적용되면 준공업지역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 노유자 안 된다. 아파트, 노유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지구 관련된 내용이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가능해요. 이렇게 경관지구면서 주변에 공항이 있으니까 보도지구 뭐 이런 거 섞일 수 있습니다. 불이 나기 쉬우니까 방화지구 이렇게 뭐 중복지정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한 게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외울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제 정리할 거 이제. 10분 쉬었다가.